필요한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특정된 금액을 얼마나 어떤 재산을 기부해야 될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과 관련해서 그냥 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죽겠다 하는 결정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유언을 이제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할 때는 재산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또 앞으로도 추구했으면 좋을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으로 유언을 남길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최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디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때 꼭 가족들과 의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그냥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내 재산이지만은 가족들과 뭐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같이 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상속이나든가 유언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벌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족과 저는 상의를 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좀 가족이라든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계속 그 배우자한테 이렇게 쥐어서 살아오셨을 텐데, 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핫섭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수명이다. 네. 한번 잡혔으면 영원히 잡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족들이 결국 그 본인의 사망 시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고자 싶은 것들을 유언장에만 남겨놔서 가족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동안에 이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한편으로는 이 남기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도 배우자의 경우는 상당 부분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왔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그런 후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클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배우자가 사후에 보니까 누구하고 불륜 관계가 있었더라. 뭐 그걸 아는 것만큼이나 제가 좀 비유를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어쨌든 뭐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제 미리 이제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제 유산 기부 운동과 관련된 그런 몇 개의 사이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산 기부 운동을 하는 쪽에서 유산 기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로 꼽은 게 뭘 꼽았냐면 가족들과 먼저 의논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아니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꼭 뭐 가족과 의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뭐 부인 몫은 미리 다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좀 서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으면 훨씬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인생 어떤 가치관이랄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동참하게 만들고. 그렇죠. 동참을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가족들과 특별히 내 재산을 가치 실현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족들과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네. 뭐 첫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의견이 이제 일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어느 곳에 기부를 해야 될까?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목적에 맞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이 고민은 뭐 안 해도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될 것인가? 기부를 해야 되는 장소, 그런 곳을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우선 먼저 이 교수님 먼저. 기부를 한다면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재단을 설립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미 이 공식적으로 기부를 받았을 때 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 인정을 받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서 소위 이제 공익단체라고 볼 수 있죠. 공익단체를 통해서 기부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빌 게이츠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재단 같은 경우도 많은 거부들이 전 세계 부자들이 거기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그런 목적으로 그 기부한 사람들의 이 뜻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왕이면은 이미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이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게 우선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 여러 가지를 함축한 포함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내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기관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익법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뭐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치가 맞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할 수 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기부해야 된다. 우리 최 박사님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뭘 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막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이 병원이라든가, 그죠?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뭐 인류 번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다든가 또 큰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이제 어떤 법적으로도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죠? 법정 기부단체 같은 데도 있고 그죠? 이런 곳은 저희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한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말 믿을 만한 단체냐 이게 제가 이 발언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이를테면 우리 위안부 관련된 이런 이제 기부금 같은 걸 이제 모금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죠. 세제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이 잡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없는 기관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뭐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데를 평가하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부한 금액이 잘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혹시 뭐 그런 소스나 혹시 그런 뭐 정보 같은 거 공유할 뭐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어떤 평가 기관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그 분야에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정부의 한 부서라 하더라도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일부 그런 문화 기부라든가 또는 뭐 복지를 위한 기부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나름대로 이 하부 기관 내에서 갖고 있는 이런 리스트라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제 지식이 짧은지 우리 이 교수님 지식이 짧은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뭐 랭킹을 매겨서 여기는 이제 신뢰할 만한 기관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없는데 네. 이런 건 있죠. 이를테면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이제 그런 법인들이 매년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공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제 요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을 돕는다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겠다고 돈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쓰는 포지션이 많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기부를 하겠다 하면 전 제일 먼저 받는 돈과 쓰는 돈을 이렇게 보면서 쓰는 돈의 목적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뭐 진짜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기관이 네.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기부 단체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운영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죠? 그것이 지금 15% 정도 지금 제한되어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그 제한은 뭐 특별히 없습니까? 어떻든 그와 같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우리가 기부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시장하는 가치에 맞게 많은 돈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거기를 믿고 사실은 이제 기부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됐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기부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투명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투명한 기관에 이제 기부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재무제표 같은 것도 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 선교단체라든가 무슨 구호단체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뭐 50% 훨씬 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인건비 쪽으로 다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기부한 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게 가장 큰 그런 데를 찾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부도 아무데나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기왕이면 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유언을 남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정말 가치 실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다음 질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참 여러 형태가 있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럴 텐데, 기부를 하게 될 때 어떤 재산을 기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굉장히 유동성이 큰 재산도 있고, 또는 유동성이 적은 재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기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선택을 하기가 그 부분에 지식이 짧으니까 어떤 재산을 기부를 해야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걸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이 현금을 기부하는 이 기부자들보다는 우리가 이 언론상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뭐 부동산 쪽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나 이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부동산에 대한 사후에 또는 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다른 거주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그런 기부가 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거네요. 예, 현금처럼 뭐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살아있는 돈은 가지고 있고 예, 현금하기 어려운 걸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예, 제 말씀이 약간 곡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이제 현예금, 유가증권을 다 쓰고 죽겠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갖고 쓰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쓰고 그 남은 부분들은 또 같이 이제 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 박사님은 어떤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기부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액수가 정해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찰로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평가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운영하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거 받았을 적에 뭐 의결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또 주식이 계속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시점에 팔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정된 금액을 얼마 하겠다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기부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뭐 부동산처럼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로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동기가 있을 것 같고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된 이제 현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조금 리서치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부받는 단체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그 현실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농토를 어디에 기부를 하고 싶다. 근데 못 받아요. 주고 싶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지법이 경자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토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어느 뭐 재단에 출연을 한다 그러면 물론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의결권의 몇 %까지만 이를테면 뭐 5% 경우에 따라서 이제 1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정 부분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재산을 기부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된다 하는 것들도 유언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디에 기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세금을 얼마를 맞아서 뭐 하나도 없고 정말 어려움만 겪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어떤 재산을 기부해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세제 혜택 부분에 맞는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어디에 기부해야 되겠다 하는 기부의 의사를 밝히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꼭 공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유언 공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언의 방식에는 사실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를테면 내가 자필로 쓰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든지 녹음을 하는 유언이 되든지 뭐 아까 유언 공증을 하든지 간에 법에서 정한 그런 요건에 따라서 유언의 형태만 잘 요식행위가 잘 갖춰 있으면 어떤 형태로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다 효력이 있다. 이건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상의 혜택을 이제 기대하고 하게 될 텐데요. 뭐 유언으로 재산을 기부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상속 재산에서 빠지게 되니까 세금에 특별한 몇 가지 요건들을 제외하면 다 빠지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살아있을 때 또 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이제 기부하는 경우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뭐 좀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법정 기부금에 속하게 되면 법인이 기부를 한다고 하면 기준 소득의 50%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법정 기부금으로 이제 된다고 하면 100%까지 기본 소득 금액의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복잡한 세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 부분이 있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 세금 전문가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일에 그 세금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겠군요. 예, 그러면 그래야 이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언을 통해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가족들과 충분한 의논을 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세 번째로는 정말 양쪽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왕이면 다홍치화라고 그랬으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 고려하시면 유언에서 기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